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순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가끔 놀라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첫째 딸 희수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둘째 아들 희재는 3년 전에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전원주택을 지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죠. 제 집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에요. 멀어서 자주 가진 못하지만 가끔 보고 싶어서 찾아가곤 했답니다.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23년 8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무척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아들네 집에 놀러 갔다가 큰일을 겪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제가 김치를 담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작된 말다툼이었어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희 세대는 왜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는 거니? 제가 화를 내며 말했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어머님, 제 말뜻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통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 건강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 건강은 생각 안 하고 김치를 담갔다는 거야?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결국 며느리는 어머님,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저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완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일 아침에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야,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 때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저도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산책이나 다녀올까 하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아들네 집 주변은 참 좋았어요. 도시와는 달리 공기도 맑고 주변에 나무들도 많았거든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은 정말 사소한 거였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며느리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던 걸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였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저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돌아가서 며느리한테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더위가 몰려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아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네. 시계를 보니 20분쯤 걸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더위 때문인지 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걸어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아들네 집 현관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돌린 건가 싶어서 몇 번이고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며느리, 문 좀 열어줘. 나 밖에 있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창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걸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평소에는 꼭 들고 다니는데 하필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들네 집은 한적한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도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꽤 떨어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와 말다툼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제 그렇게 다퉜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분, 20분.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늘 한 점 없는 마당에서 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현관 계단에 앉았어요.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며느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난의 시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데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랬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죠. 혹시 누가 지나가다 날 발견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어 길 쪽을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를 데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게 낫더라고요. 아들아, 어디 있니? 아들 생각이 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점심 먹으러 집에 왔을 텐데 오늘따라 안 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시간이 흘렀어요. 문득 옆집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집 앞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셨다던데. 나도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햇볕은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고 혀는 붓는 것 같았어요. 물 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겠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시간 감각마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제발 누가 와줬으면 간절히 바랬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원망스러웠어요. 구름이라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아 필사적으로 눈을 떴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차 소리인가? 마지막 힘을 짜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아들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아,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들어 흔들어 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물 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아들은 재빨리 차에서 물병을 가져와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시원한 물을 마시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문이 잠겨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문이요. 잠겨 있었다고요? 아들이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손잡이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방금 전까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들이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죠. 아들이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셨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힘겹게 입을 열었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들겼는데 너가 모를 리가 없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어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힘겹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부터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죠.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듣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문이 잠겨 있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기운도 없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일단 어머니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쉬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며느리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걸까? 잠시 쉬고 나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사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집사람이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문을 두들리고 소리쳤는데도 대답이 없었어. 그리고 아까 너가 왔을 때는 문이 열렸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부분이 이상해요. 어머니,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얼마 후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산책을 갔다 온 시간, 문이 잠겨 있던 것, 계속 문을 두들리고 소리쳤던 것까지요.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마트에 다녀왔는데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깐 낮잠을 잤어요. 어머님이 오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럼 왜 내가 문을 두들리고 소리치는데도 대답이 없었던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깊이 잠들어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은 왜 잠겨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분명 잠겨 있었다는데 내가 왔을 때는 열려 있었어.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낮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습관적으로 문을 잠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자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그랬던 거야?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밖에 계셨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정말 몰랐어. 내가 왜 일부러 어머님을 밖에 두고 싶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래, 너 말을 믿어볼게.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많이 지치셨을 테고 여보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이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일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어쩌면 며느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며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의 일 때문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다짐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죠. 실수를 했다고? 그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니? 내가 몇 시간을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그걸 실수로 치부하려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하지만 제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봐. 어제 그렇게 다퉜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제 이미 다 풀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냥 늙어서 귀찮은 존재로만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겠어?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이제 난 집에 갈 거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따라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아들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마음 정했어. 더 이상 너희에게 짐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짐을 싸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울고 있었고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잘 있어라.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후회하는 것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땡볕 아래서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족과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의 해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정말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어요. 가끔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왜 일부러 어머님을 밖에 두고 싶겠어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오해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집사람도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그럼 언제 올래?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의 일은 정말 단순한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밖에 있는 줄 전혀 몰랐고 문을 잠근 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대요. 어머니, 다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화해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꼭 대화로 풀어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아들네 집에서 잠시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편안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 의견 차이가 있어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날의 일을 겪고 나니 소통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예요. 며느리가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냄새부터 좋구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가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가끔은 셋이서 산책을 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으니.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우리 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 지내기로 해요.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돼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아프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날의 일을 통해 배운 교훈에도 감사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